그럼 황당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하고 있어요. 불법 시설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법 다리를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징계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해야지. 그런 거.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죠.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읍시옷 하면서 욕해요. 네. 예,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착한 주유소로 선정된데 현재 유류 가격, 소비 가격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세요? 착한 데는 2,000원을 넘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법률을 바꾸세요. 법률을 바꿔서 매점 매수에 관한 몰수는 특별 조항이기도 하니까 즉시 대리해서 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 뭐 시장에다 내놔가지고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제도적 보완을 실제로 해야죠. 예, 관련된 법 규정 한번 더 검토해보고 추가할 사항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고 지금 앞으로 매점에서 가는 건 시장 질서에 좀 혼란이 오고 그 물량이 무기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리세요. 앞으로 걸리는 거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해, 그 다음 해는 안 하고 있어. 이제 3년째 돼가지고 그 세 번째 해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래서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 또 걸렸어. 그러니까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 짓는 척 해. 그러면 소멸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법이 완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꽤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착한 사람은 팔 거 아니에요. 처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게 예. 평범한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예. 지금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예.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예.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던데요. 또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그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 근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 보수시키려고 했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 사례.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별로.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 지시도 나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그 하고 계시겠죠, 다들. 예, 언제 지적된 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정했다. 이런데 시정을 못하다.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것은 그 결과 보고를 국회에 하게 돼 있죠, 아마.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언론이나 민간에서 지적된 것 또는 민원의 형태로 제기된 거 이런 거를 체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행정개혁을 하겠다, 좀 문제 있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요. 꼭 국민이 이런 개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그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난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고맙죠. 그걸 뒤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잔뜩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게. 보물창고 같은 거라니까요. 그 민원이라고 한 민원, 특히 집단 민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계곡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님. 3월 말까지 한다 그랬죠 원래. 예.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 제가 보고받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네네. 3월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5월 그래요? 초부터. 예.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을 안 했다든지. 830여 건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말씀 주신 4만 건이었다면서. 33,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이번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네. 또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읍시옷하면서 욕해요. 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요.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나?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던데 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하나? 그러면 이제 여름 행락철 오기 전에 그렇죠. 1차 감찰을 하고요. 행락철 시작되고 나면 2차 감찰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완전 국토를 모두의 것인 국토를 가지고 자기 혼자 돈벌이 한다고 폐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온 국민이 화나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남원인가 어딘가 우리 토론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단속해 봤더니 불법 시설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법 다리를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황당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사 결과가 왔던데. 감사해서 지금 고발 조치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거는 징계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해야지 그런 거.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 너무 명확한 배임죄던데 현행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개국 정비도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저한테도 제가 국정상황실장 어디 있어요? 그거 받았어요? 개국 정비 2차 단속한 거?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 정무에 어디? 자치발전 비서관. 그래요? 언제쯤 주셨어요? 4월 중순경에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요? 네네. 여하튼 우리 그럼 청와대 안에 약간의 정보 소통에 문제가 있나 본데
한번 국정상황실장이든 비서실장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옛날에 하던 대로 한 거고, 아이 뭐 보고하라니까 생생용을 몇 개 해서 한 개 880 몇 개였죠. 네. 제대로 한다고 한 게 33,000 몇 개였다. 예, 예.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그거를 방치했나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여기 경찰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고 예. 법무부도 좀 신경 쓰고 검찰도 신경 쓰고 하십시오. 그 착한 주유소로 선정된데 현재 유류 가격, 소미 가격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세요? 착한 데는 2,000원을 넘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매점 매석 대응에 관해서 지금 뭐 주사기나 뭐 이런 게 매점 매석하는 게 가끔씩 발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저기 매점 매석하면 매점 매석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예요? 예, 몰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몰수? 아 근데 저 민정수석 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몰수를 하면은 그만큼이 물량이 잠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몰수해 놓으면 이제 묶어 놓는 거잖아요. 예, 법원의 조치가 있어야 조치가 있어야 다시 되니까. 풀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대책으로 몰수를 안 하고 추징을 한다고? 그 혹시 관련 붙였는 내용 아세요? 몰수를 하면 오랫동안 묶여 있는다. 근데 그냥 놔두면은 안 되고 내가 좀 50억 원어치 사모아 놨다가 안 팔고 있으면 그거 다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치를 할 때 긴급 수정 조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몰수 전에 이거를 이렇게 옮겨라라고 명령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정수석 말씀은 그거를 일단은 정처분하게 하고 처분액만큼을 추징을 한다고 하던데 왜 관련 부처는 모르고 있을까요? 식약처장입니다. 네. 지금 주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매점 매석에서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을 이제 보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발 조치를 한 데 있어서 이미 150% 초과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일단은 팔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일단 시장으로 풀리는 거는 하게 하되 또 그 지금 경찰에서 수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을 하는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장에 알려줘야죠. 네, 옛날에는 내가 보기에는 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걸로 봐서는 매점 매석 잘 있지도 않았겠지만 매점 매석하면은 그냥 단속해가지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몰수 추징. 몰수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시장에 판매하라고 시정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식약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고발은 고발대로 지금 고발하면은 처벌하면 뭐예요? 내가 그 매점 매석해가지고 30억 벌었는데 벌금을 뭐 한 1억 맞든지 아니면 누가 그 사장 과장 뭐 이런 사람이 대신 처벌받거나 이러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게 제재가 되냐고요? 이게 재경부 고시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고발되면 3년까지의 그 징역. 근데 실제로 징역을 3년 살리냐고요? 그것이 가면 보나마나 뻔하지 집행유예. 하여튼 뭐 보통 웬만하면 벌금으로 그러잖아요 법무부차가. 실제 제재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물건을 몰수해야 된다니까요. 몰수에 관하여서는 지금 몰수 조항이 있다면서요. 몰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몰수해 놓으면 오랫동안 이제 법원이 환가 처분 할 때까지는 묶입니다. 묶여 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아까 민정수석 얘기는 그것던데 일단은 처분한 다음에 처분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늘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민정수석입니다. 간단히 뒤쪽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몰수를 거의 안 했던 게 그 법적 규정이 명확치가 않았었는데요. 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명문으로 의무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가 안 될 때는 추징한다는 그런 규정을 새로 도입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려우니까 그냥 또 그 적용 안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그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기회죠. 걸려봤자 뭐 저기 실무 책임자 가서 조사 한번 받고 벌금을 내든지 뭐 집행유예 받고 그것도 몇 년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익은 이익대로 다 남는데 왜 매점 매석을 계속 안 하겠냐고요. 돈이 남는데 그거 안 걸리면 그나마 돈 더 아끼는 거고.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 실효적으로. 다 필요해서 몰수 조항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실제로 적용해 가지고 그 몰수해야지. 몰수하면 당장 해당 물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면 필요하면 법 절차를 바꿔서 환가 처분을 임시로 먼저 빨리 해버리든지 수사 중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허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나?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 전제되어야 판결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절차가 잘못되면 어차피 손해배상 해주는 건데 필요한 법률을 바꿔서 이런 매점 매석 물량은 사실 시장 안정을 위한 건데 몰수할 수 있고 그걸 통상 절차에 의하면 그 재판 끝나가지고 몇 년 후에다 하게 되면 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잖아요. 시장 질서 오히려 훼손하잖아요. 그럼 법률을 바꾸세요. 법률을 바꿔서 매점 매석에 관한 몰수는 특별 조항이기도 하니까 즉시 대리해서 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 뭐 시장에다 내놔가지고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제도적 보완을 실제로 해야죠. 예, 관련된 법 규정 한번 더 검토해보고 추가할 사항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고 지금 앞으로 매점 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좀 혼란이 오고 그 물량이 무기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리세요. 앞으로 걸리는 거는. 그렇게 적당히 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사기 뭐 한 10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뭐 이렇게 충격받겠어요. 다른 데서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몰수는 검찰, 경찰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압수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압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해가지고 하세요. 매점 매석 조항이 있다니까. 네, 관련 부처하고 한번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별도로 보고를 이제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그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압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매점 매석 대상인 물품은. 필지가 아니, 지금 그게 조사에 그게 정상이지. 필지별로는 돼 있고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그 정확도가 국토 크기 그 확대를 하면 무슨 작물이 어떻게 생육되고 있다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은 인공지능이 매우 역량이 뛰어나게 맞습니다. 개발이 돼 있어서 질문만 잘하면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주면 그러니까 위성사진하고 뭐 지적도 뭐 등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에 3년 동안 30% 이상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어있던 땅을 다 찾아내라. 이런 거 그거 쫙 찾아낼 것 같아요. 그렇죠. 명령어를 주면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뭐 안 돼 있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야 이 사람 눈으로 수작업으로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정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 직불금 가지고 임찬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말이 없던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찬홍 보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내가 전에 어디 계약서, 경기도 예.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임차농이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예. 그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질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우리 확인해 주고 예. 왜냐하면 그 동네 이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 주인이 누군데 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장이. 근데도 그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태가. 예. 근데 그 직불금은 전에는 뭐 정치인들이 농지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이런 것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네. 요새는 어떤가 예. 그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이번에 그 하는 김에?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성남시장에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봤는데 법 제도도 뭐 실제로 매각명령도 거의 어렵고 예.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담당을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사실 포기해 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신났다고 투기했겠죠.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에서. 예. 그리고 그 제도 개선 사항에 성실 경작을 한 경우는 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용하지 않고 있더라, 또 예. 묵어 있더라, 또는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 또는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라. 예. 처분 의무 때는 팔아라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라고 하면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 이것도 타협의 산물이겠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으라고 그래야지. 네. 하여튼 그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분 의무. 의무가 있는 땅이 되었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하면 자기가 작용을 하면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처분 그러면 의무가 딱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 3년 동안은 그래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겠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이제 단체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다 발견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켜봐야 되네. 왜냐하면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 3년째 가서 농사를 싹 지어 자기가. 그러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단체장 임기 지나버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안 한 이 제도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네. 일단 허가 받아서 자격 증명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뭐 뭘 해도 상관없다.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묵혀도 되고 뭐 걸리면은 한 3년 만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는데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걸리면은 또 3년 동안 한 번만 가서 싹 이러면 또 4년 지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해, 그 다음 해는 안 하고 있어. 이제 3년째 돼가지고 그 세 번째 해에 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래서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 또 걸렸어.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 짓는 척 해. 그러면 소멸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교한 위법을 하지 사례를 본 아니, 적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네요. 악용하자고 현재 하면. 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못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네. 다시 두 번째 걸렸을 경우는 즉시 처분 명령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처분 의무를 내렸는데 일단 소멸이 하면 안 하면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걸리면 예.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지. 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 법률 규정상으로는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면은 다음에 또 해봤자 걸리면 처분 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면은 처분 의무가 또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나 마나 법조항이에요, 이거.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예. 걸려서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이번에 좀 강화하려고. 명령을 했는데 한 번 걸려서 대상이 됐는데 네. 그 다음 해 걸린 다음 해 새로운 농사철을 그냥 넘겨서 그때 농사를 작용을 안 했다고 하면 즉시 처분 대상이 명령. 되는 걸로. 예. 처분 의무와 동시에 처분 의무가 생기면 처분을 해야지. 처분 명령을 해야 처분 의무가 다시 또 생기고 그거 뭐예요 그거? 이게 처분 그러니까 처분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처분 명령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사실상 이 만들면서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아니,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거를. 처분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처분 명령을 하면 처분 명령에 따를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예요? 그 의무.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무는 싫어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처분 명령을 하면 그 의무가 강화되는 거예요? 처분 명령 따르면 작용 의무는 원래 있는 거잖아. 이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장난쳐놓은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 완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꽤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이거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착한 사람은 팔 거 아니에요. 처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게 예. 평범한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예. 지금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예.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예. 투기꾼들 꼼수 이제 안 통합니다. 이재명이 인공지능까지 동원한 시스템으로 전국을 싹 다 훑어버릴 거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농사 짓는 척하면서 법망 피해가던 가짜 농민들 이제 AI가 귀신같이 다 찾아낼 거랍니다. 불법 시설 눈 감아준 공무원들도 징계로 안 끝나요. 배임죄 등 형사처벌에서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린답니다. 국민 목숨 담보로 주사기 매점매적하는 놈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몰수해서 시장에 풀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법 뒤에 숨은 잔머리꾼들 잡아내는 이재명의 역대급 참교육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